안녕하세요. 모두 싹 나라입니다. 오늘은 모두 싹을 사용한 상추 재배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추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행성인 상추는 냉량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발화와 생육 저온이 15에서 20도이며 결구 저온은 이보다 낮은 10도에서 16도입니다. 5도 이하의 저온과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발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상추는 다습한 조건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며 수분이 충분한 곳에서 잎의 분화가 빠르고 생육도 빠릅니다. 상추를 재배하는 데 알맞은 토양 산도는 pH 6.5에서 7 정도이며 그 이하의 산성 토양이나 이상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저하됩니다. 토양 점기 전도도 이 씨는 2데시즈맨스퍼미터 이하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입니다. 토질은 특별히 가리지 않으나 보수력이 좋으며 배수가 좋은 모래참흙이 생장하는 데 알맞습니다. 상추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 5대 다량원소의 양분이 골고루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산질 비료가 충분해야만 엽수의 분화가 빠르며 잎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산이 다른 작물에 비해 중요합니다. 질소질 비료는 충분한 시용보다는 조금 부족한 토양에서 자란 상추의 잎이 무겁습니다. 상추는 칼슘 노구도가 높은 작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칼슘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봄밭 아주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봄밭에 상추를 언제 심을지 결정한 다음 육묘 일수를 역산해서 상추를 뿌리며 아주심기 2주 전 봄밭에 퇴비와 밑거름을 시비하고 이랑을 만들어 비닐을 피복해둡니다. 미리 밭을 만들어 놓으면 밑거름으로 시비한 비료가 토양 속에서 잘 용해되고 작토층에 고루 확산되어서 비료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소태 질소가 식물체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질산태 질소로 변화해 정식 즉시 비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지 잎상추 재배의 경우 시바르 약 300평당 퇴비 1,500kg, 석회 200kg, 요소 22kg, 용가린 30kg, 염화가리 11kg를 밑거름으로 시비합니다. 시설 재배의 경우에는 시바르 약 300평당 퇴비 1,500kg, 석회 200kg, 요소 8kg, 용가린 15kg, 염화가리 3kg를 밑거름으로 시비합니다. 노지 재배에 비해 시설 재배는 비료를 적게 주는데 노지 재배의 경우 강우에 의한 비료의 유실과 용탈이 많은 반면 시설 재배는 비를 맞지 않고 제한된 관수를 하기 때문에 비료의 유실과 용탈이 적습니다. 상추 모종을 구매하여 정식하는 경우 모두 싹으로 침지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80g 두 뚜껑, 모두 싹 아미풀 20ml 반 뚜껑을 혼용하여 1분 이내 침지 후 그늘에 하루 이틀 경과 후 정식합니다. 침지액이 잎에 닿지 않도록 뿌리만 담궈주세요. 침지 작업을 일일이 하기 힘드신 분들은 먼저 정식하시고 같은 양의 침지액을 잎과 줄기에 닿지 않게 한 차례 관주해주세요. 정식은 가급적 맑은 날을 택해 심는 것이 좋으며 정식 후 물 주기는 미지근한 물로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모종은 얕게 심는 것이 좋은데 깊이 심게 되면 봄철 흙 온도가 낮아서 뿌리 활착이 더뎌지므로 흙 온도가 높은 표층에 얕게 심어야
새뿌리가 빨리 나와 초기 생육이 빠르고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상추는 봄철에 생육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관수량을 잘 조절해 토양 수분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충분하게 관수하지 않으면 뿌리도 얕게 분포하고 토양 내 비료 성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생육 또한 양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설 재배 시 시설 내 환경이 다습하면 노균병이나 잿빛 곰팡이병 등 곰팡이류 병원성 병균의 발병이 조장되므로 환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식 후 모두 싹 살포 방법입니다. 정식 7일차에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10ml, 모두 싹 칼마 10ml, 모두 싹 아미풀 10ml를 혼용하여 살포해 주세요. 이때 모두 싹 균 10ml를 함께 주셔도 좋습니다. 정식 14일차에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20ml, 모두 싹 칼마 20ml, 모두 싹 아미풀 20ml를 혼용하여 살포해 주세요. 이때도 모두 싹 균 20ml를 함께 주셔도 좋습니다. 정식 21일차에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 싹 프리미엄 30ml, 모두 싹 칼마 20ml, 모두 싹 아미풀 20ml를 혼용하여 살포해 주세요. 이때도 모두 싹 균 20ml 함께 주셔도 좋습니다. 이후부터는 7일 간격으로 반복 살포하시면 됩니다. 상추에는 모두 싹 프리미엄이 30ml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사용하실 경우 저희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두 싹 균은 살균력을 보태주기 위함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추의 성장이 더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모두 싹 프리미엄 대신 골드로 살포하셔도 좋습니다.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 싹 골드 30g과 모두 싹 칼마 20ml, 모두 싹 아미풀 20ml를 혼용하여 살포하시면 됩니다. 모두 싹 아미풀은 뿌리 밝은 재로 정식 후 한 달 정도 사용해 주시고 이후에는 중단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성장이 안 좋거나 냉해, 고온장애, 과습으로 인해 뿌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에 하얀 유황의 흔적을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싹 딱풀 250ml 제품 기준 10ml 사용하여 혼용하시면 됩니다. 웃거름은 정식 후 한 달부터 20에서 25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나누어 물 비료를 만들어 관주 시비합니다. 시바리 약 300평당 요소 22kg와 연마가리 11kg를 두세 차례 나누어 시비합니다. 이때 요소와 염화가리를 물비료로 주는 방법 대신 질산칼륨을 물비료로 만들어 시비할 경우 뿌리에서 곧바로 흡수, 이용할 수 있어 시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비료 시용 시 반드시 지상부 상추 잎에 닿지 않도록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비료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사토기비는 옆면, 관주시비 둘 다 가능하고 상추 성장에 필요한 필수 성분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사용이 간편하여 텃밭이나 소규모 농사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 생육기에 사용 가능한 사토기비 845는 1리터 제품으로 물 1000리터에 사용 가능합니다. 수확입니다. 수확은 하루 중 시원할 때 실시하며 더운 여름철에는 새벽부터 이른 아침에 이르기까지 실시해 품온이 낮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는 수확 후 수업된 잎을 그대로 쌓아놓으면 호우별로 인해 품온이 높아져서 고온 장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온을 빨리 낮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추는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쉽게 수분을 잃어버려 선도가 떨어질 수 있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감소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틸렌의 반응에도 민감한데 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중극 조직의 갈색 반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추를 저온 저장고에 놓아둘 때는 사과와 같이 에틸렌 발생이 심한 작물과는 같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생리장애입니다. 석회 결핍증에 의해 외엽과 연맥 사이에 갈색의 부정형 반점이 생기고 생육이 떨어집니다. 티퍼는 비대 불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박테리아가 조직에 침투하고 정상구마저 내부엽이 부패한 장애구가 됩니다. 티퍼 현상 발생 시 0.5%의 염화칼륨액을 옆면 살포하거나 칼륨질 비료를 시바르 약 300평당 3에서 5kg로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합니다. 물 한 말 20리터 기준 모두싹 골드 30g과 모두싹 칼마 30ml를 혼용하여 5일 간격으로 옆면 시비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아미풀도 20ml 함께 주시면 좋습니다. 일소 피해. 고온에 노출되어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고온이 지속될 경우 스프링클러 등을 돌려서 품온을 낮추어 주기도 하고 토양이 건조해지지 않게 주의해서 재배하도록 합니다. 이때 질소나 칼륨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추 병해입니다. 무름병은 하우스에서 주로 발생하고 노지에서도 피해가 심한 병입니다. 초기에 담갈색 수침상의 병반이 형성되면서 급속히 시들다가 진전되면 보관이 갈색으로 변하며 줄기가 녹아내립니다. 노지에서는 과습하고 따뜻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방제 방법은 윤작을 실시하고 배수가 불량한 밭은 배수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관리 작업 중에 줄기나 잎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균핵병은 대부분 가장자리 잎들이 시드는데 내부로 진전되면서 전체가 시들며 노란색을 띠고 잎들이 바닥에 눕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부패가 지상부와 지하부에서 일어나고 다습한 조건에서는 눈처럼 흰 균사를 형성합니다. 이후 구형 내지 부정형의 검은 균핵이 토양과 맞닿은 아래 잎 위에 생기고 이틀 정도면 완전히 물러지기도 합니다. 방제 방법은 깊이 가리를 해 균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멀칭을 하여 식물체가 토양과 닿는 부위를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에 발병한 밭은 피해서 재배하고 작물보호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맞도록 살포합니다. 상추충해입니다. 노지상추에는 9종의 진딧물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목화진딧물, 복숭아 혹진딧물, 감자수염 진딧물 등이 문제가 됩니다. 진딧물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어서 생기는 흡즙 피해, 생장 억제, 외소화, 기형화, 감로 피해, 그름병, 광합성 저해, 오염, 바이러스 매개, 생육부진 등의 피해를 일으킵니다. 모두싹충은 고추 목화진딧물의 76.9% 방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추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추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는 두 종류이며 대부분 꽃노랑 총체벌레로 고온기인 6월에서 9월에 발생 밀도가 높고 피해도 심합니다. 노란색 끈끈이판을 작물 높이에 매달아 두어 총체벌레를 유인, 포획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끈끈이 트랩은 저희가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모두싹충은 감귤 꽃노랑 총체벌레의 68% 방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추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노지 잎상추를 가야 하는 나방은
담배거세미 나방, 파밤나방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선 채소로 애용되는 엽채류의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페로몬 트랩을 활용한 나방류 해충 방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성페로몬 트랩을 이용할 경우 나방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어떤 종류의 해충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